로고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방식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대표는 사수가 없어요. 저는 브랜드의 의미를 해석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전략, 언어 경험 디자인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엘레멘트 컴퍼니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브랜드의 의미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CU 리브랜딩 하는 작업, 자꾸 쿨하고 읽는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에 나이스2를 붙이면 좀 자연스럽게 CU를 읽지 않을까. 티빙의 리포지셔닝 전략, 마켓컬리의 가치 플랫폼을 만드는 일 등등 작업을 했습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브랜드의 자기다움, 브랜드가 갖고 있는 태도인데, 예를 들면 나이스2 하나만 붙어도 이 브랜드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단어 하나만 붙여도요. 이게 미니멀하게 이 자기다움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그 엘레멘트입니다. 요소라는 단어고요. 그 엘레멘트에서 모음을 뺐어요. 편집 시각 디자인부터 환경 공간 관련된 디자이너, 또 제품 베이스로 했던 친구들, 호텔 경영에 대한 파트를 전공했던 친구, 사회학을 한 친구, 그리고 광고, 그리고 일반지 인문학을 전공한 친구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기획은 꼭 전략 파트만 기획자가 아니라 디자이너도 다 기획자거든요. 저는 언어학을 대학 때 전공을 했는데요. 언어학 자체를 만난 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고,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기호학이라는 학문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송두리째 바뀌었고요. 그냥 너드 같았죠. 남들이 다 이제 스펙 같은 거 챙길 때 그런 걸 하나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할 게 그냥 철학이나 인문학 공부, 그거 토론하고 글 쓰는 작업이었고요. 언어학 전공자를 뽑는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브랜드 앤 컴퍼니라는 회사가 언어학 전공자를 모집한다는 그 공고를 전해 듣고, 브랜드가 뭔지 잘 몰랐는데 그 언어 전공자라고 하는 거 보고 지원한 거죠. 이 C는 되게 화러 같은 트렌디한 랭귀지로 꽉 차 있는 세계거든요. 근데 저는 트렌디한 거랑 거리가 멀었고, 당시에 대화를 하고 아이데이션을 하면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선배들이 볼 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질이 없다고 그만두라고도 많이 들었고, 얘기를.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계속 디벨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방법론을 풀어가는 엘레멘트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지션이 우리나라에 없죠. 심플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로직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로고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방식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스터디를 하지 않고 리브랜드의 어떤 유형적 케이스를 보고 바꿔요. 정작 투자 사이드나 전략 사이드에서 보면 이 디자인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대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로 저를 다시 부릅니다. 회사에서. 로고를 이미 바꿔놓고 해석이 안 되니까 서사를 다시 재편해 달라는 거예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결론은 미니멀하게 언어로 요약이 돼야 돼요. 효율적인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효율적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탄탄하게 브랜딩을 한다는 건 나다움이 뭐지? 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기업에서는 경쟁사 분석도 잘 하고 소비자 분석도 잘 해요. 근데 자기 분석이 가장 취약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 10년을 다녀도 이 회사에 메타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조직이지를 잘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 저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개를 정리했는데, 여기 이제 일의 방식, 일하는 태도, 생활 태도. 저희는 생활 태도를 저는 되게 중시하는데, 그죠? 어울리는 방식이죠. 3일 이상 삐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서로 막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삐져서 이게 시너지가 안 나면 또 억울하잖아요. 쿨한 회사들 보면 자기 맡은 일만 효율을 확 올리는 방식이 많이 가거든요. 내 일이 아니면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어요. 팀워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의 속도는 팀의 속도를 따라가고요. 느린 팀의 속도에 따라가고, 그 팀의 속도는 가장 느리게 일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영자도 야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감의 원천은 동료들이에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글을 나눠줬을 때 이 친구가 요약하는 거, 이 친구가 요약하는 게 다르거든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검색 필터링이 되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의미가 편집되는 과정들이 보이죠, 거기서. 그런 것도 인사이트입니다. 엘레멘트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동료들과의 관계, 동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능성과 희망, 거기에 있다고 요즘 점점 더 믿고 있죠. 대표는 사수가 없어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냥 다른 맥락의 논문이나 이런 거 그냥 읽어요. 교수님들의 힘도 빌리고 그 분야 전문가들한테 다운로드 받고 외부 전문가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요. 가끔 저 친구들한테 많이 배워요. 어린 친구들한테도. 갓 들어온 친구가 정말 천진난만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맞다. 나는 왜 인지 이런 질문들을 못하지? 그렇게 배우기도 하죠. 저희 동료들하고 있을 때가 저는 전성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성기는 그들한테도 전성기면 좋겠고 그들의 전성기일 때 제가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데스커하고 협업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분도 좋았고 저희 회사는 지금 책상의 일부 빼고는 다 데스커를 쓰고 있는데 데스커가 여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젊고 진취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처럼 딱 그런 브랜드가 같이 뭔가를 하자고 제안 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현장 노동자도 책상에서부터 앉아서 기획을 해야 되고 책상이 꼭 사무직만의 그런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원래.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더 고도화시키고 잘할 수 있는 진화의 과정들 이런 게 시작될 수 있는 게 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책상을 쓰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기 꿈을 기획해 나가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데스커입니다, 사실. 저도 데스커고요.